이번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를 총괄하는 제프 캔드릭 측에서는요, 이 고객들에게 메모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겨냥한 농담이 한 줄 들어있었고요. 바닥선언, 이번이 세 번째라고요. 보통 이런 농담들은 신뢰에 도움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웃는 대신에 오히려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번엔 달랐는지, 그리고 그 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차트가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 차트였는지 이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의 내용입니다. 이 캔드릭은 비트코인의 열쇠가 되는 자리를 9,240만원 선으로 짚었어요. 이 선을 넘어서면은 이번 사이클의 바닥이 이미 지나갔다는 확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연말 1억 4,100만원을 향한 움직임에 대비할 때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붙였는데, 이 정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대주로 들어오는 개입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뉴스라는 거, 그리고 공급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에 방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개입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만기가 10년에서 30년까지 남은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회당 한도를 2배 넘게 키우겠다고 발표했고, 급하게 상승하던 장기 국채금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죠.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에 9,800만원까지 뛰었고요. 코인글래스 집계로 발표 이후에 4시간 동안 하락에 걸었었던 계약 약 2조 원어치가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이더리움은 8.4% 상승해서 290만원대, 5월 말 이후에 최고가에 상승을 했고요. 금까지 3% 안팎 뛰면서 온스당 630만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인만 상승한 게 아니에요. 금이 같이 올랐다는 거는 이날 상승이 어느 회사의 뉴스가 아니라 금리랑 달러 쪽에서 나온 사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캔드릭은요, 원래부터 올해 연말 목표를 4억 2천만원대로 잡았던 사람이죠. 그걸 작년 12월에 2억 1천만원 선으로 올해 2월 12일에 다시 1억 4,100만원 선으로 두 번 내렸고, 지난 6월달 비트코인이 8,300만원대까지 밀렸을 때도 여기가 바닥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두 번은 걸러듣는 게 맞아요.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앞에 두 번 같은 경우는 근거랑 차트가 수급 논리였었는데, 이번 근거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집행되는 정부의 매입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숫자로 가장 먼저 보여준 차트가 XRP였습니다. 같은 날 XRP 일봉을 보면은 1,410원대에서 출발한 가격이 장중에 달러 기준 1달러 및 우리 돈 1,400원 언저리까지 밀렸고요. 불과 이번 주 초에 1,390원대까지도 내려가면서 이번 사이클 저점을 새로 썼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붕괴를 보시고 하락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 발표가 나오면서 방향성이 통째로 뒤집혔고요. XRP는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락에 걸었던 쪽은 어떻죠? 몇 시간 만에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죠. 근데 왜 하필 XRP의 반등폭이 이렇게 컸을까요? 그 답은 몇 주째 이어지던 흐름 한 가지에 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이 코인글래스 집계를 이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최근 7일 동안 바이낸스에서 약 456억 원, 업비트에서 약 338억 원, 코인베이스에서 약 115억 원, 바이비트에서 약 97억 원어치 XRP가 거래소 밖으로 순 유출됐어요. 합치면은 1천억이 넘어가는데, 같은 기간 유입이 잡힌 곳은 비트스탬프 17억, 재민이 3억 원, 이 남짓 두 곳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판단이에요.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는 지금 당장 팔릴 수 있는 물량들인데, 그 물량이 몇 주에 걸쳐가지고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같은 크기의 돈으로도 가격이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번 6.62% 자체가 유출이 미리 만들어둔 얇은 호가 위에 유동성 재료가 얹힌 결과로서 읽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에서도 XRP는 아직까지 7월 말 1620원대에서부터 내려온 하락 흐름의 안쪽에 있습니다. 이 재료도 역시 정책 발표 하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발표 이전 방향으로 되돌아가면 이 상승분은 역시 같은 속도로 반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림은 한 가지만 그리겠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의 이번 확대가 성명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예고된 다음 매입에서 실제 커진 규모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 금리를 누르는 힘이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의 우호적인 국면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XRP는 줄어든 거래소 물량과 맞물려가지고 1달러, 그러니까 1,410원대 위 안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1달러 붕괴에 걸렸던 하락 계약이 이번에 대거 정리되면서 위쪽 부담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일주일 연속으로 순 유출로 즉시 매도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조치가 말이 아니라 일정대로 집행되는 운영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착착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선언 세 번째라는 농담과 함께 캔드릭은 연말 1억 4,100만 원 전망을 다시 꺼냈고, 이번엔 근거가 차트가 아니라 재무부의 실제 매입 확대였습니다. XRP는 1달러 붕괴 직후에 6.62% 반전으로 마감했고요. 그 밑에는 일주일 동안 1천억이 넘는 거래소 순유출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확인은 다음 매입이 실제로 커진 규모로 집행이 되는가, 그리고 유출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가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지갑으로 빠져나간 1천억 원치 XRP, 우리 구독자분들은 묻어두는 물량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되돌아올 대기 매물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이 다음 주에 같은 집계가 나오는 대로 유출이 이어졌는지 여부 숫자로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델리티 디지털 SC 올린 분석인데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강력하게 감긴 용수철을 떠올려보라. 변동성이 눌린 상태가 길어질수록 풀리는 순간의 움직임은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이번 달 초에도 같은 계정에서 이런 압축 국면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고 미리 짚었었는데, 이번에 그걸 다시 꺼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그 뜻은 간단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격이 하루하루 실제로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잰 수치인데요. 그 값이 역사상 하위 1.5%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 이 얘기를 피델리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네크 측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보고서에서 30일 실현 변동성을 연율 27.2%로 집계를 했는데요. 한 달 전 30.4%에서 더 내려왔고, 비트코인 중장기 평균이 80% 안팎이니까요. 평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온체인 분석 쪽에서도 최근에 30일 동안 가격이 움직인 폭 자체가 5.6%로 역대 가장 좁은 축이라는 집계가 나왔고요. 이런 수준의 고요함은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끝나갈 무렵 아니면은 강세장이 시작될 무렵에 나타났다, 이런 코멘트가 붙었습니다. 이 잣대는 제각각인데 그 결론은 한 개죠. 지금 이 시장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근데 이 조용함 자체가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짚으셔야 됩니다. 용수철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고,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풀릴 수도 있어요. 피델리티도 방향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전, 지난 13일 같은 용수철 이야기가 돌았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아래로 밀렸다고 꼬집는 시황 코멘트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압축이 의미를 가지려면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 두 개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뜻밖에도 정보 쪽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를 이끄는 제프 캔드릭이 이번에 고객들에게 메모를 보냈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내용인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급등한 장기 국채 금리를 누르려고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정부 개입이다. 이유도 달았는데요. 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돈을 흘려넣는 국면에서 공급량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깎이는 걸 막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하나를 콕 집었는데 바로 9,240만 원 선, 그동안 반등을 번번이 막아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캔드릭은 여기를 핵심 저항선이라고 불렀고, 이 선을 위로 뚫으면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이미 나왔다는 걸 확인하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연말 1억 4,100만 원을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둔다라고 적었는데요. 다만 캔드릭이라는 사람 말은 어느 정도 애누리에서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목표가를 2번 내렸고요. 바닥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메모가 앞선 것들과 결이 다른 지점이 하나 있죠. 근거가 차트 모양이 아니라 달력에 잡혀있는 정부의 실제 매입 진행이라는 점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랑 재무부 발표가 겹친 이번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단숨에 뛰어올라서 캔드릭이 말했던 9,240만 원을 바로 돌파해버렸고 9,830만 원까지도 찍었습니다. 이 급등 자체가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쪽 계약이 4시간 만에 2조 원 가까이 강제로 정리됐고요. 방향성 단서 하나가 위쪽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서는 어디 있느냐? 이번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 지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 XRP 일봉에서는 오늘 이야기가 하루짜리 캔들 하나에 압축돼 있었는데요. 이번 주 초 1390원대까지도 밀리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찍었던 XRP는 7월 말 1620원대에서 한 달 가까이 흘러내린 꼴이었었죠. 실제로 장중에도 상징적인 1달러가 깨졌고 우리 돈 1410원 아래인 1400원 언저리까지 한 번 더 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종가에 1500원을 꽂아버렸죠. 하루 상승률 6.62%, 아래로 찔렸다가 위로 마감한 되돌림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 뒤에 물량 이야기가 붙게 되는데 코인글래스 집계를 이용한 크립토 베이직 보도인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비트스탬프, 제미니 딱 두 곳을 빼고 주요 거래소 전부에서 XRP가 순유출됐습니다. 이 순유출 같은 경우는 들어온 것보다 빠져나간 게 많았다는 뜻이고, 바이낸스에서 456억치가 나갔고요. 업비트 338억, 코인베이스 115억, 바이비트가 97억 정도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입을 기록한 두 곳은 17억과 3억 원, 이 규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합치면 일주일 사이 대략 1천억 정도가 XRP가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것도 가격이 한 달 내내 흘러내리던 구간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버튼 몇 번이면 곧장 팔 수 있는 물량들이죠. 그게 밖으로 나가면 지금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반박자 정직하게 짚어보자면은 나갔다고 전부 다 오래 들고 갈 물량이다 이런 보장은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보관처만 옮긴 걸 수도 있어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락하던 한 달 동안 거래소에서 팔러 들어오던 흐름이 아니라 빼내는 흐름이 우세했다는 것 자체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용수철과 XRP가 만납니다. 내놓을 물량이 줄어든 판에서 위쪽으로 방향성이 잡힌다? 평소보다 적은 매수세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거고, 이번에 6.62%가 나온 배경에 바로 이 구조가 깔려 있었다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네, 오늘 자료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컴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은 피델리티 고객들이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을 1890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7월 초, 그때 이후에 가장 큰 이틀치 매수인데요. 지금 현물 거래량이 2019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한산함을 지루함으로 읽고 떠난 쪽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담는 쪽이 따로 있었다는 대비가 데이터에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들을 발신자 기준으로 다시 세워보자면 이렇습니다. 피델리티는 변동성 100분이라는 잣대로 지금이 역사상 하위 1.5% 구간이라고 했어요. 바네크는 과거 사이클 길이라는 전혀 다른 잣대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캔드릭은 정책이라는 또 다른 잣대로 정부 매입이 시작되는 지금을 저점 확인 국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잣대가 전부 다 다른데 가리키는 시점대가 겹치게 됩니다. 여기에 점선 하나 얹으면은 어디까지가 전부 전망이고 이름 있는 기관들이 나란히 틀린 사례도 시장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다른 세 곳이 같은 주에 같은 구간을 짚었다. 이 장면 자체는 기록해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미국 재무부 매입이 예고대로 집행이 되고 비트코인이 9,240만원 위에서 버텨준다면은 이번 압축은 위쪽으로 풀리는 쪽이 무게가 실릴 거고요. 연말까지의 반등세가 예상이 됩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가벼워진 거래소 물량 위에서 다시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용수철을 풀 방어세가 추측이 아니라 달력에 있죠. 정부 매입은 예정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급등에도 XRP 거래소 흐름이 유입됐다. 이렇게 돌아섰다는 신호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오를 때 팔러 들어오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매수세만 해도 팔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급등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조용한 구간들에서는요, 이 큰 손의 매수 흔적까지도 찍힌 상황에서 이 고위험을 기회로 읽은 쪽이 실제로 있다라는 증거겠고, 결국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사상 하위 1.5%까지 눌렸고요. 그리고 피델리티는 이 압축 구간에 큰 움직임의 예고로 읽었습니다. 이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랑 캔드릭의 9,240만원 돌파 확인, 그리고 리플 XRP의 일주일 1천억 순유출, 바로 그 움직임의 방향 단서로 같은 주에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XRP는 1,400원 언저리를 찍고 1,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 구조를 하루짜리 캔들로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수철 위로 풀릴까요? 아니면 다시 아래로 풀릴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남겨주시고 이 변동성이 이 압축 구간들을 벗어나는 첫 번째 주에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는 하루 사이에 기록이 2개가 깨졌죠.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5경 원대 중반을 넘어섰고요.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대 중반, 우리 언론 표현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미국의 재무부가 지갑을 꺼냈는데 오늘은 이 발표의 시간표랑 돈줄 딱 2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가시면 여기에 크립토가 왜 등장하는지까지도 한 줄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먼저 무슨 발표냐? 미국의 재무부가 발표를 하나 냈습니다. 정부가 오래전에 팔아둔 국채를 도로 사들이는 한도를 회당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 관련 엄청난 호재성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쓸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이 되사기는 그 만기가 오기 전에 정부가 현금을 주고 미리 회수하는 겁니다. 생활에서 비슷한 것들을 찾자면 상품권이죠. 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이 시중에서 자꾸 헐값에 굴러다니게 된다면 백화점이 직접 나서가지고 제값 주고 사주면서 우리 상품권 믿으셔도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자기 국채를 상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배경은 화요일에 깨진 그 두 기록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상품권 비율로 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뜻이죠. 돈을 빌려주는 쪽이 이 약속을 예전만큼은 못 믿겠으니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동에서 이란 관련된 확전 우려까지도 겹치면서 국채를 내다 파는 손들이 많아졌고 여기까지 한 줄로 소화하고 가면은 빚이 사상 최대인 나라가 그 빚 문서의 값을 지키고자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사건과 배경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갈래는 시간표입니다. 이 발표문에는 기간이 적혀 있죠. 다음 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이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 연방의회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 이번에 미국 하원 전체랑 상원의 3분의 1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대 조치는 투표함이 닫힌 바로 다음 날까지만 일단 예고돼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발표를 정부가 시장에 써준 처방전이라고 놓고요. 처방전과 소견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전에 인쇄된 것, 그러니까 발표문에 실제로 있는 내용들은 11월 4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분기 계획을 다시 낸다는 것까지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선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시장의 거래가 잘 돌도록 돕는 유동성 지원이고요. 다만 그 처방전 옆에 소견서가 여러 장 붙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 측에서는 이 기간이 중간선거 캠페인 막판과 정확히 겹친다고 짚었고, 회계법인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엘라스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재무장관의 관심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 다가오는 선거라고 대놓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이 힘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발표는 자기 계획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는 이달 초에 이번 분기 되사기 일정을 통째로 내놨는데요. 2주 만에 그걸 고쳐가지고 키웠고,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라는 재무부의 오랜 전통을 뒤엎은 급하게 쓴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 측에서는 국가대표 채권 세일즈맨이 되는 게 내 일이다라고 말을 해왔던 인물이고요. 10년물 금리를 자기 성적표로 삼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되사기 프로그램도 작년 당시 본인이 필요하면 꺼낼 큰 도구 상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키워왔던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선거를 11주 앞두고 그 카드를 2배로 키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발표 직후에 30년 금리가 눌리고 10년물이 4.6%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금값은 6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섰는데, TD증권 측에서는 이번 재무부 조치를 금값에 생기를 넣어준 재료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도가 우리 계좌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 금리 충격에 5.8% 급락했었죠. 매도 사이드카까지도 걸렸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세워두는 장치인데요. 이번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자사주 소각까지도 발표하고 간밤에 재무부 발표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이번 오전에는 반대로 급반등하면서 이번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틀 사이에 브레이크가 양쪽으로 전부 다 걸린 거죠.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 두 개 전부 다요. 이렇게 미국 국채라는 종이의 값 자체가 서울의 반도체 주가랑 코인 계좌까지도 한 줄로 묶여 있다는 게 이번 주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갈래는 이 진통제의 돈줄입니다. 약값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의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사들일 돈을 만기가 짧은 국채, 그러니까 단기 빚을 새로 내가지고 마련을 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긴 빚을 짧은 빚으로 갈아 끼운다는 거죠. 근데 그 단기 국채를 요즘에 누가 제일 열심히 사주고 있느냐? 여기서 바로 크립토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한 개의 1달러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손님한테 받은 돈만큼 안전자산을 금고에 쌓아둬야 되는데요. 그 금고를 채우는 게 바로 대부분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한 장 팔릴 때마다 미 단기 국채가 한 장 팔리는 구조인 셈인 거죠. 그 규모가 이미 국가급입니다. 제일 큰 발행사인 테더는요, 이때 들고 있는 미 국채가 약 200조 원 규모고 나라 국가 단위로 줄을 세워도 18번째쯤이고요. 작년 가을 집계로는 우리나라 정부 보유분까지도 이미 넘어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이 미국의 재무부 쪽 차입지 문제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에 의미 있는 수요처로 거론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 본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우리 돈 2,800조 규모의 미 국채 수요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예측한 게 바로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죠. 선거 앞에서 장기 금리를 누리는 처방은 단기 빚에 기대고, 그 단기 빚의 새 큰손은 크립토 진영이다. 리플이 뉴욕 금융당국 인가 아래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로 채우는 같은 진영에 서 있는 코인입니다. 그 규모는 아직까지 테더의 100분의 1 남짓이겠지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선거가 만든 유동성의 창은 11월 4일에 닫힐 수 있더라도요. 미국의 재정이 크립토 금고에 기대는 이 공생구조는 그날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 단기 순풍과 구조 순풍을 나눠서 보시면은 이번 발표는 앞에 것이고 진짜 이야기는 뒤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선거일까지는 재무부가 장기 금리의 천장을 관리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또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물길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발표만으로 금리가 즉각 반응하면서 효과가 확인됐고요. 세워둔 계획들을 2주 만에 키울 만큼 재무부가 다급해졌고 금리를 성적표로 삼겠다는 장관의 공개 발언 이력이 있습니다. 2배로 키운 이 상황에서요. 그 시한은 중간선거 다음날 11월 4일까지입니다. 규모는 나라 빚의 500분의 1짜리 진통제지만요. 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국채의 새 큰손으로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가급 순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의 창은 닫히더라도 재정과 크립토의 공생은 남는다. 이게 오늘의 한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11월 4일 이 확대가 조용히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연장돼가지고 사실상 상시 제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11월 4일 그날 나오는 발표문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정말 강력하게 급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몇 달을 계속 폭락하고 하락하던 흘러내리던 코인을 도대체 누가 갑자기 이렇게 매수하는 걸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적어도 3조 8천억 정도 규모는 사고 싶어서 산 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제로 닫힌 하락 배팅, 그러니까 숏 포지션의 하루치 규모가 정확히 그만큼 청산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규모가 3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숏이라는 계약은 닫는 방법이 매수 하나뿐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숏 포지션은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탄 리플 XRP에게는 미리 잡혀있는 매수세 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새벽은 그 예약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강제 집행된 날이겠습니다. 이 문장이 왜 하필 XRP한테 중요한지 지금부터 거꾸로 풀어드려 볼게요. 숫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종전 기록은 작년 10월 10일 3조 5천억 정도 가까이였는데요. 그걸 넘겼고 근데 순위표가 이상합니다. 롱까지 합친 전체 청산으로 봤을 때 오늘 새벽은 4조 원 남짓 역대 1위가 아니라 3위입니다. 그 1위는 역시 작년 10월 10일 27조 원이고 그 사이에 지난해 9월 기록이 하나 더 있죠. 근데 내용물을 열어보면은 그 두 날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27조 원이 닫힌 그날 숏은 열에 하나 남짓이었었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에 걸었던 계좌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서 롱이 쓸려나간 날이었었죠. 오늘 새벽은 거꾸로입니다. 4조 남짓 가운데 열의 9이 숏입니다.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팔짝 뛰었고요. 부서진 쪽은 하락에 돈을 걸었던 계좌들입니다. 그 규모로는 3위인데요. 이렇게까지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닫힌 날은 집계에 없습니다. 그 규모의 기록이 아니라 방향성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숏이 왜 매수로만 끝났는지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숏 같은 경우는 코인을 빌려서 먼저 팔고요. 나중에 더 싸게 사서 갚겠다는 계약입니다. 자발적으로 닫아도 사서 갚아야 되고요.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지고 증거금이 바닥나면은 거래소가 강제로 닫는데 그때도 결국에 시장에서 사서 갚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게 바로 그 뒤쪽 강제 집행이었어요. 한 계약이 닫히면서 여기서 낸 매수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또 오른 가격이 다음 계약을 닫게 하고 그 매수가 또 다음 계약을 닫는 식으로써요. 그래서 이 속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에만 무려 1조 원 넘는 숏 포지션이 닫혔고요. 청산이 몰려있던 가격대를 뚫는 순간 1분짜리 봉 하나가 4%를 갔다는 관전평까지도 나왔습니다. 단일 계약으로 봤을 때 가장 컸던 건 해외의 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닫힌 690억 원 가까운 비트코인 숏 한 건이었고 강제로 닫힌 계좌 수는 집계 시점에 이미 14만 8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 직전 파생시장에 걸려있던 계약 총액이 180조 원 가까이였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하락 쪽이었습니다. 예약이 그만큼 두껍게 잡혀 있었다는 뜻인 건데 비트코인만 떼어보면 이날 하락 배팅의 손실이 상승 배팅 손실의 30배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 예약 집행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비트코인은 블룸버그 집계로 장중에 한대 8% 가까이 튀면서 6월 초 이후에 처음 보는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하루 상승폭으로 봤을 때 3월달 이후에 최대치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장중에 12%까지 갔고요. 여기까지가 기계가 만든 부분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이 집행의 계기가 된 사람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기는 어제 영상에서 긴급 속보로서 따로 정리해드렸던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매입 확대였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간 기준 딱 3시간 뒤 오늘 기록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게 된 건데 그리고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코인업계 경영진을 불러 모으는 자리까지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는 XRP 아예 저점 타임을 진입해가지고 잡아 들어갔었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며칠 뒤에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리플 정보 커뮤니티 실시간 구독자분들께서도 현재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난제가 뭘까요? 과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중 매도로서 단기 고점 부근이라고 판단되는 1,600원 라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비중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쌓아두고 추가 타점에서 재차 매수 공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를 차트로 보자면은 이쪽 라인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16.3%에 해당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오게 되는 경우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영상을 통해서 리플 XRP 이 중요 타점 속보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 때문에 이게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조금씩 딜레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편하게 그냥 리플 전용 정보방 통해 가지고 발빠르게 속보, 그리고 중요 타점들 실시간으로서 빠르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SEC가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이라는 제안서를 내놨어요. 이 400쪽이 넘습니다. 뼈대는 코인 발행사의 증권 등록 면제 2갈래입니다. 초기 기업은 4년에 한 번씩 70억 원까지, 그리고 재무제표랑 보고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12개월마다 1,060억 원가량까지 등록 없이 코인으로 시장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정해진 조건을 채운 코인은 투자 계약이라는 이 정의 바깥으로 빼주는 조건부 안전지대까지 담겼습니다. 게다가 포브스에 실린 데이비드 번바움의 기고인데요.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이 벤스 부통령의 달러 이야기가 맞다. 비트코인이 트리핀 딜레마를 푼다. 이 트리핀 딜레마는 1960년대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짚은 모순인데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가 쓸 달러를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공급할수록 자기 나라 제조업과 무역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세계의 돈 역할, 자기 나라 살림이 서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구는 대한 후보를 하나씩 지원해갑니다.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짐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뿐이고요. 금은 중립적이지만 옮기고 확인하고 결제하는 데는 느리고, 또 스테이블코인은 덩치가 커질수록 결국 미국 정부 부채에 기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비자산 문제에 다 정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우고 결국에 남는 후보, 공급이 고정돼 있고 어느 나라의 보증도 필요 없고 검증과 결제가 쉬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근거도 답니다. 이 전세계 금협회 기준으로 2022년 이후에 3년 연속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해마다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부채도 아닌 자산으로 갈아타는 흐름들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 기고의 결론 구도는 결국 이렇습니다. 달러는 계약과 세금과 상거래에서 쓰는 돈으로 남고 비트코인이 중립준비자산 역할을 조금씩 흡수한다. 물론 글쓴이 스스로 변동성과 기관 도입 수준이라는 숙제를 달아놨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 기고자의 주장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락 배팅이 역대급으로 닫히게 된 바로 이날, 이 자산을 왜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야기가 나란히 도착했다라는 거. 숫자가 먼저 움직였고요. 서사가 따라붙는 이 순서 자체가 지금 국면이 바뀔 때 자주 보이던 조합이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번 주 XRP는 3대 코인 가운데 가장 눌려있던 쪽이었죠. 이번 주 들어서만 1달러 선 아래를 찍고 겨우 돌아선 참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XRP에서 닫힌 숏이 8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절대 금액은 작아 보이더라도 XRP 하루 숏 청산으로는 최근 6개월 안에서 최대치입니다. 가격은 한때 10% 가까이 뛰면서 1,530원 안팎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약이 가장 두껍게 잡히는 자리는 언제나 가장 많이 밀린 코인의 발밑입니다. 가장 눌려있었던 XRP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시작되면서 숏 소각도 6개월 최대치로 나온 거고, 오늘 XRP를 한 줄로 정리한 해외 분석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3대 코인 중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은 가장 크고 확인된 것은 가장 적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음 저항으로 1690원 언저리가 꼽혔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예약이 소진된 시장은 예약 없이 올라야 됩니다. 그 몫은 자발적으로 사겠다는 돈이고요. 그 돈이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미국 SEC의 400쪽 투자 계약의 새로운 경계선입니다. 매수 예약이라는 도입의 문장 자체가 XRP 앞에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시장은 역대 가장 큰 강제 매수를 집행하면서 쌓여있던 하락 예약을 비워버렸고, 같은 시간 워싱턴에서는 코인으로 돈을 모으는 규칙, 투자 계약의 경계선이 400쪽짜리 제한서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예약 없이도 사겠다는 손이 나올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댓글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락 배팅이 싹 비워진 지금 이 시점,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위가 가벼워진 시장일까요? 아니면 밑에서 받아줄 예약이 사라진 시장일까요? 이번 주 주간 마감 숫자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